안녕하세요. 하여튼 이제 조용한 거는 똑같아요. 옛날 지금이나. 자, 첫 수업입니다. 이번 과정은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 방식으로 할게요. 일단 이제 요약집을 중심으로 갑니다. 요약 중심으로 가고 요약집으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기본서를 좀 같이 갈 테니까. 다만 이제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편제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자가, 기본서 저자가 바라본 시각이 있고, 요약집은 제가 이제 행정을 바라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접근 방법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차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 부분은 이런 식의 전개가 좋다라는 가정 하에서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물론 어느 과목이나 똑같지만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요.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대단히 넓어갖고, 학습의 과정에서 포커스를 잘 맞추지 못하면은,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한 번도 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둘 다 행정현상을 대상하고 있지만 시각 자체는 전혀 달라요. 행정법은 말 그대로 뭐죠? 법학입니다. 법학이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뭘 본다? 법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행정학은 법적 과목이 아니라 행정학은 종합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현상이 있을 때요. 이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정 현상을 법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적 관점보다는 주로 정치, 권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영,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행정학을 우리는 주로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행정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와 경영은 양자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초기 행정학은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행정은 경영과 다르지 않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돼요. 행정은 경영과 다르지 않다. 다시 하면은 국가를 관리한 것이나 기업을 관리한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을 관리한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초기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좀 추가 좀 얘기할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행정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얘가 처음에는 정치라는 영역과 접경해서 또 하나는 경영이라는 영역이 접경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행정을 이제 국가의 관리나 정부의 관리나 기업의 관리나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행정은 정치라는 현상 또는 권력이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법적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이보다는 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어때요?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써요. 종합학문이다.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행정의 편제를 보면은 7개의 편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편제 한번 보십시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목차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1편 기초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의 이제 기초이론이 있고, 이걸 흔히 이제 총론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행정 총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뭐 나도 총론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법이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행정법은 총론, 강론이 있는데, 민법에 보면 총론, 강론이 있어요. 이걸 이제 법학에서는 판택된 체제를 불러요. 여기서는 어떤 유리한 건데,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일단은 이제 행정 이제 이 기본 이론 총론이 있고, 그 다음 2편에 보면은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3편에 보면은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4편은 인사로 되어 있고, 5편은 정부행정이라고 되어 있고 6편은 관료라고 되어 있고 7편이 지방행정 이렇게 해서 7개의 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어떤 책은 이걸 있잖아요. 정보와 사회를 하나 더 집어넣어갖고 8편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한 것이 책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정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번 정책이라는 파트는 정치와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권력이라든가 정책 현상으로 연결돼서 설명할 때 정책이라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편 조직, 4편 인사, 5편 재무가 있어요. 이건 경영과 관련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3편, 4편, 5편이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상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많이 표현해요. 관리적 영역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행정을 크게 나눌 때는 이 두 가지로 많이 설명합니다. 자, 정책과 두 번째 관리 이렇게 표현해요. 정책과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결사할까? 어떠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한 것이 가장 대표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행정이 이제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정책과 관리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먼저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나온 행정들은 이 측면보다는 이 부분이 좀 강한 편입니다. 경제적 측면. 이 경제적 측면이 뭐냐면은 이제 이걸 자원배분이란 말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원배분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 자원배분 이제 메커니즘인데,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요구를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시장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요, 정부라는 단어예요. 시장과 정부라는 파트,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 다룰 때는 시장과 정부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영역이에요. 근데 시장이라는 영역에 자유롭게 내버려 두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해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조절돼야 되는데 자유롭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행정한 모든 파트를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 사회과학의 역사는 한 100년의 역사가 시장과 정부의 관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런 문제.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게 더 좋은지 시장이 자율에 속한 것이 좋은지. 시장이란 말은 다른 말씀 자율이거든요. 정부란 말은 통제 또는 개입을 얘기하거든요. 통제나 개입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계속 풀어갈 겁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일 때 정부가 과연 있잖아요. 내버려두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 통제가 더 좋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것이 더 맞았을까 이런 문제예요.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코로나 초기에 확산됐을 때는 정부 개입이나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통제를 오래 끌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나라예요. 중국은 2022년도, 23년도 시점에 이 통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전체가 붕괴되고,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더 심화되면서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통제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나 반대로 이 자율에 맡겼던 나라들은 또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것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라는 개념 가지고 좀 더 풀어갈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1편은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많이 풀어갈 거고, 우리가 1편에서 이제 정리할 사항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1편에서 정리할 사항은요, 첫 번째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공부할 때는 핵심이 흐름에 대한 파악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용어 정리예요.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과 용어 파악에 지금 좀 전점을 두겠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인사, 정책이 있죠. 정책은 아까 얘기했던 권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권력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라는 이게 행정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관리인데, 이게 우리 행정 인사 방문 중에 하나가 경영학이 있어요. 경영학에 보면은 경영학에도 편제가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그 다음에 재무관리 또는
이 생산관리, 노무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의 기법이나 행정의 기법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용한 파트가 있고, 이건 책임 통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행정이 있는데, 이 지방행정이라는 파트는 좀 별개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별개 학문이다. 여기까지는 국가의 행정을 주로 설명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지방행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큰 틀은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편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 보시고